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돌잔치까지 건강하게 지켜볼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조금씩 커지곤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병에도 예민해지면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열쇠가 사실 우리 집 주방, 늘 곁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나물에 향을 더해주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잘만 쓰면 기억력을 지켜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염증까지 줄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 쓰면 몸에 해롭고 오히려 병을 앞당길 수도 있죠. 대한민국 시니어 10분 중 9분이 들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들기름의 진짜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단순히 건강상식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손주의 대학 졸업식, 증손자의 첫 돌잔치,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소중한 가족 행사들을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들기름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들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뜨겁게 볶음 요리에 쓰거나 상온에 오래 두면 좋은 성분이 모두 파괴됩니다. 또 시중에서 파는 값싼 들기름은 다른 기름이 섞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닿으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름은 뇌와 혈관에 해롭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냉장고에 꼭 보관하고 뚜껑을 꽉 닫아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들기름은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튀김이나 볶음용으로 쓰면 안 되고 나물에 묻히거나 국 끓일 때 마지막에 한두 방울 넣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까지 커집니다. 첫 번째 들기름 플러스 견과류는 뇌세포 보호, 기억력 향상 등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기름 플러스 깻잎은 혈액순환 촉진,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 들기름 플러스 당근은 눈 건강 개선, 황반변성 예방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오메가3 흡수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침에 들기름을 먹은 그룹은 뇌 기능이 40%, 혈액순환이 30%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들기름을 먹은 그룹은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심에는 나물에 무쳐 드셔도 좋고요. 하지만 저녁 늦게, 특히 과식 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모든 들기름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들깨는 뇌 건강에 특히 좋고 또 다른 들깨는 혈관 강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고를 때는 색깔이 연한 황금빛인지
고소하면서 살짝 쌉싸름한 들깨 본연의 맛과 향이 나는지, 냉장 보관이 필수라고 표기돼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값이 너무 싸거나 상온에서 오래 보관해도 괜찮다고 하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 수술 예정이신 분, 소화 기능이 약한 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하루 한 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기름의 비밀과 올바른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부엌에 있는 들기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쓰면 여러분의 뇌 건강, 혈관 건강, 전신의 활력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나물 위에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는 것,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는 것, 또는 올바른 보관법을 지켜 썩지 않은 기름을 쓰는 것,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건 건강은 결코 약 하나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자연에서 얻은 지혜,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들기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잔치, 그 소중한 순간들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들기름을 그냥 조미료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건강의 동반자로 삼을 것인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